돈나룸마의 약간 실체성 있는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리오넬 메시 들어갔어요. 사람 부르면 돈 들잖아.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메시 와이파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런 게 메시입니다. 메시 소재의 옷들, 얼기설기 그물망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걸 메시라고 하죠. 공유기 한 개, 두 개인데 메시 의미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좀 많을 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모뎀 밑으로 공유기가 하나 연결되어 있고 걔 밑으로 막 이렇게 유선으로 가기도 하고 무선으로 가기도 하고, 요 공유기 모뎀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얘를 이렇게 부릅니다. 컨트롤러 혹은 마스터, 뭔가 대장이란 뜻이죠. 그리고 얘의 역할은 모든 아이들을 총괄합니다. DHCP 서버 역할을 해요. 각 공유기들에 붙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아이들의 사설 IP를 모두 컨트롤러가 부여한다는 뜻이겠죠. 컨트롤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에이전트 혹은 새틀라이트. 이게 공식적인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어떤 회사에서는 컨트롤러와 에이전트라고 표시하고 어떤 회사는 마스터와 새틀라이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저는 컨트롤러와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자, 컨트롤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에이전트라고 했는데, 에이전트 중에서도 또 다른 에이전트로 이렇게 넘겨주는 중앙에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백홀이라고 불러요. 무선이 되면 무선 백홀이라고 부르고, 백홀 기능이 있다 그러면 유선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되니까 보통은 무선 백홀을 이야기합니다. 자, 연결 한번 알아보죠. 아까 컨트롤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모뎀과 직접 연결되니까. 이거 우리 그냥 공유기 연결과 똑같아요. 여기가 웬이다.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랜이다. 에이전트가 인풋을 받는 곳은 랜 포트다. 왜? 에이전트는 허브니까. 이해하시겠나요? 간단한 메시 구성도예요. 무선 환경? 마찬가지네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브릿지랑 똑같지 않나요? 거의 똑같죠? 그럼 차이가 뭐냐? 자, 브릿지 모드에서는 이 공유기 숫자만큼 SSID가 떠요. 게다가 요즘 공유기들은 2.4기가, 5기가, 2개가 뜬다 그랬죠? 그러면 곱하기 2에서 이 경우는 총 6개의 SSID가 뜬다 그랬어요. 그럼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얘가 이렇게 이동할 때 핸드오프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핸드오프가 부드럽지 않은 경향이 있다. 메시 와이파이는 이와 같습니다. SSID가 딱 하나예요. 공유기가 몇 개든, 지금 3개지만 더 있어도 상관없고 몇 개가 됐든 얘가 보는 와이파이 이름은 오직 하나다. 2.4기가 5기가를 분리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통합하면 정말 하나다. 되게 편하죠?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SSID는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을지언정 실제로 와이파이 신호를 쏘는 건 이 경우 하나, 둘, 세 개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메시 와이파이 상에서도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처음에 여기랑 연결됐다가 적당한 시점에서 오면 여기랑 관계를 끊고 이 공유기랑 관계를 맺는, 다시 말해 핸드오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브릿지 모드에서는 이거 핸드오프를 얘가 담당했잖아요, 전적으로. 근데 메시 와이파이에서는 얘도 어느 정도 담당을 합니다. 얘가 요쯤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아요. 어느 정도 이하로 신호 세기가 떨어지면 끊어주는 것이 누가? 얘가.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이걸 붙을 거예요, 이리로. 그러니까 핸드오프 과정이 브릿지 모드에서는 전적으로 단말기가 책임졌다면 메시 와이파이에서는 공유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요. 메시 와이파이가 조금 더 부드러운 경향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설정하기에 따라서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우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죠. 자, 정리해 봅시다. 메시 네트워크는 브릿지 모드와 사실상 같은 기술, 브릿지 모드에서 이런 어떤 툴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미해서 좀 편하게 써보자, 이게 메시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가 너무 편하죠? SSID가 하나고 그리고 핸드오프도 잘해주니까.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를 할 때 브릿지 모드에서는 뭐 중간에 허브로 들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 DHCP 서버 끄고 IP 할당하고 이런 걸 다 개별적으로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대부분 메시 네트워크는 통합 관리 툴이 있어요. 관리 툴 뭐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은 다 핸드폰 앱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앱 하나만 딱 들어가면 그 메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공유기들을 개별 세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 네트워크를 한번 구축을 하면 새로 에이전트를 추가할 때도 되게 쉬워요. 이런 장점이 있다. 공유기가 필요합니다. 공유기. 브릿지 모드에서는 사실 기존 공유기는 어떤 공유기든지 다 브릿지 모드를 지원을 해요. 메쉬에서는 메쉬를 지원하는 공유기가 필요해요. 컨트롤러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러에 연결된 에이전트가 필요할 겁니다. 제일 많이 쓰죠? 저도 이 제품을 쓰기도 하고요. IP타임 홈페이지에서 퍼온 건데요. 이렇게 제품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죠. 풀메쉬를 지원한다. 그러면 얘는 컨트롤러도 되고 백콜, 에이전트, 뭐 유무선 전부 다 되고 한마디로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다. 당연히 제일 비쌀 거고 라이트 메쉬는 컨트롤러는 안 된다. 그리고 무선 백콜 기능도 없어요. 무선으로 받아서 다른 곳에 뭐 무선으로 주는 이런 거 안 된다는 뜻이고 에이전트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라이트 메쉬는 에이전트는 유무선이 다 된다. 그리고 유선 라이트 메쉬는 여기서 보면 유선 에이전트만 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무선으로 올 수 없다. 유선으로만 올 수 있다. 그런 뜻이고 근데 이게 공유기니까 와이파이 자체는 무선으로 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유선 에이전트가 되지만 와이파이는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유선 컨트롤러 제품을 볼까요? 얘는 컨트롤러만 되죠? 그리고 유선 공유기니까 당연히 무선 에이전트는 안 될 거고 유선 에이전트는 되겠다. 얘랑 비교해보면 여기 유선 에이전트는 다 되잖아요. 근데 얘는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유선 에이전트이면서 스마트폰을 여기다 물릴 수 있는 거지. 얘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필요에 따라서 제품을 구입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얘가 제일 비쌉니다. 각자 사정에 맞게 컨트롤러와 에이전트를 구입해라. 뭐 하나만한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필요한데 그 이상의 거는 사실 필요가 없다. 비싸니까. 공유기가 비싼 게 무선 성능 차이거든요. 유선은 다 빨라요. 기본적으로 다 빠른데 이 무선은 이런 규격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규격이고 요즘은 이제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2.4 5기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듀얼 밴드라고 하나요? 지원을 하고 얘는 얘보다 훨씬 좋아요. 속도도 빠르고 한데 얘는 이걸 지원을 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차세대 와이파이 규격,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아주 최신이야. 그러면 요 와이파이 마크 옆에 이런 게 뜹니다. 공유기도 얘를 지원해야 되고 단말기도 얘를 지원해야 되는 거야. 내 스마트폰이 구닥다리인데 노트북이 옛날 건데 이거 사봐야 제대로 못 쓴다는 거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기능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싼 공유기고요. IP타임 제품 저렴하죠. 뭐 수십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 구성하는 게 한 번 해놓으면 좀 오래 쓰긴 해요. 그죠? 뭐 5, 6년 이상 쓰니까 할 때 좀 좋은 걸 할 필요도 있긴 해요. 각자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지. 언뜻 생각하면 컨트롤러가 사령탑이라 그랬잖아요. 사령부와 같으니까 이거 좀 좋은 거 필요하지 않겠나.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램포트가 다 하나씩인 거야. 뭐 이게 거실이라고 칩시다. 거실로 나가는 램포트가 하나니까 공유기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으니 거실에 컨트롤러 겸 와이파이 신호를 쏴주는 애가 있어야 되니까 그 경우는 좀 좋은 거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집 같이 하나밖에 없어. 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은 공유기가 이 단자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각 에이전트로는 모두 유선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비싼 거 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지. 유선은 다 빠르다니까요. 이럴 때는 그냥 싼 유선 컨트롤러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백홀해서 여기서 덧따고 이런 구성이 별로 없어요.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복잡한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지 사실은 거의 이런 구성일 겁니다. 따라서 얘는 에이전트 기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선 라이트 메쉬나 라이트 메쉬 정도로 에이전트를 구성하면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쓸데없이 너무 좋은 걸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자기 필요에 맞게. KT에서 대여하는 기본 공유기죠. 저도 이제 2개나 있어요. 매달 사용료 지불하고 대여하는 거죠. 이거 뭐 2년 약정하고 대여하면 IP타임 공유기보다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최신 모델은 메쉬 와이파이가 되기도 하는데 얘는 안 됩니다. 기가웨이브는 안 됩니다. 메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얘 안 씁니다. 그냥 IP타임 제품으로 메쉬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 이런 거 보잖아요. IPTV죠. 근데 얘네들이 오직 자기 회사 공유기에서만 기본적으로 됩니다. 아니면 자기 회사 모뎀에 직접 물리든지요. 제가 보는 올레TV도 KT 공유기나 KT 모뎀에 직접 연결해야 돼요. 이거 어떡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